자,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팀당 5연전, 6연전이 치러졌는데 이게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MBC 스포츠 플러스 비하인드 가서도 롯데가 좀 주목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여지없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올해 리그가 일주일 단위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기아가 LG를 수입하면서 독주 분위기가 보였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SSC 만나서 또 좀 이렇게 고전하고, 삼성도 전반기 막판에 5연속 역전패를 당하면서 후반기에 조금 전망이 어두웠는데 선전하고. 저는 야구하고 배구는 흐름의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분위기와 흐름이 중요한데 좀 이렇게 흐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일주일을 보고 후반기를 이렇게 전망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두산한테 또 선전하고 있고 기아가 SSG한테 고전하고 있고 재밌는 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장표 만드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파란 거는 6위부터 12팀이고 빨간 거는 이제 5위 내 팀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LG하고 두산은 3개 팀을 이제 후려팼어요, 거의. 기아가 1위 팀인데 기아는 3팀을 이제 후려패고 또 2팀한테 당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기아가 좀 애매하죠. 삼성은 특별히 이렇게 당한 팀은 없어요. 2개 팀은 잡고 가고 두산하고 하나. 그래서 이게 상위권에 있는 이유가 있다. 반면 키움은 당하기만 한 거죠. 3개 팀에 특별히 뭐 강한 팀도 없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하위지만 승률은 4할 3푼이에요. 이 구조 보면은 참 후반기도 예측이 일부 되는 재밌는 그림 같습니다. 후반기 일주일 동안 평가를 내리신다면 기아부터. 기아가 6월 12일부터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독주를 할 것 같으면서도 또 부상이 자꾸 생겨요. 4호 선발을 하고 있던 윤영철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지잖아요.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변수거든요. 사실 올해 기아가 이제 강팀으로 분류됐던 거는 선발 야구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외국인 투수 2명에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 이 정도면은 리그 최강급이죠. 근데 여기서 이의리는 이제 시즌 아웃 됐죠. 윤영철도 지금 한 몇 주 좀 빠질 것 같은 이 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발이 3명 정도는 조금 안정적이고, 그 다음 4, 5 선발은 조금 유동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선발이 황동하고 5선발이 김건국이 될 텐데 조금 안정적이진 않죠. 자, 후반기 첫 경기 기아랑 LG랑 1위, 2위 팀 대 힘 대결을 했는데 LG가 3게임을 다 져버렸어요. 기아랑 LG랑 힘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김도영 보고 그 스피드 보고, 야, 이정범보다 더 빠르다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역대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정말 이정범 선수가 뭐 야구 천재라는 소리도 듣고 했잖아요.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최고의 유격수였는데 스피드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김도영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상대를 압도했다. 지금 기아 타선은 지금 리그 최강 같습니다. 근데 또 왜 기아는 SSG한테 약할까요? 그게 시즌 초반부터 좀 말렸다고 해야 되나? 기아가 롯데하고 SSG 유통기업에 약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 좀 이렇게 밀리면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원래 기아하고 SSG가 붙으면은 정말 엎치락뒤치락하고 경기 오래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초반에 밀리면 나중에는 선수들이 좀 이기는 팀은 자신감 생기고 지는 팀은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전반기 마지막 7월 5일날 그 코칭 스텝 보직 변경했잖아요. 구단 고위층의 강한 의지로 이제 코칭 스텝이 바뀌었다. 이게 좀 정설이거든요. 고위층이 뭐 외국인 선수도 바꾸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단계 더 도약? 그러니까 우승을 목표로 가는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기에 이제 3명의 선수를 저는 주목하거든요. 새로운 외국인 타자,
뭐 카데나스, 그 다음에 김윤수 상무에서 대한, 그 다음에 불펜에서 최재강 선수가 최근에 괜찮더라고요. 요 세 선수가 어느 정도 좀 힘을 보태주느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삼성이 아까도 이렇게 천적 관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당하는 팀이 없으니까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타격 지표는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이 그렇게까지 약한 것 같지도 않아요. 타격이. 물론 사이클이 있겠죠. 사이클은 있지만 저는 타격보다는 불펜이 어떻게 버텨두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발은 보면 외국인 투수 2명도 괜찮고 원태인, 이승현 이 2명도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거든요. 선발은 괜찮을 것 같은데 불펜에서 저는 젊은 선수들이 좀 얼마나 좀 전력에 보탬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카데나스가 합류를 하게 되면 삼성은 어느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선수는 사실 까봐야 알거든요. 게다가 타자잖아요. 타자는 적응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맥키넌하고는 다른 유형이잖아요. 큰 거 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를 보강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리그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데려왔어야 될 선수였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네. 초반부터 하고 적응을 해야. 그러니까 그 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음. 데이비슨 같은 애는 처음부터 와야 음. 되고 맥키넌 같은 애는 중간에 와야 되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LG는 전반적으로 지금 타격이 다운돼 있어요. 근데 타격이 다운돼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사이클일 수도 있고, 타격이라는 게 좀 기복이 있잖아요. 이보다는 이렇게 보면 마운드가 오히려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임창규는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임창규하고 손주영이가 잘하잖아요, 이 투수들이. 근데 지금 외국인 투수가 이제 켈리 선수가 퍼펙트 직전까지 갔지만 또 그 이후에는 조금 좀 기복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좀 교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켈리는 KBO 리그 5년 차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구위도 조금 떨어진 상태고 의외로 빨리 바뀔 수도 있다. 뭐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교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LG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힘이 좀 떨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있나요? 부상 선수들. 아니, 있고 해서. LG는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전년도랑 비교해보면 전력이 떨어졌잖아요. 전력이 떨어진 상태에 시작을 한 거고, 팬들이 볼 때는 뭐 불만스럽겠지만, 저는 선전하고 있다. 사실 2연패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 엠스풀 비하인드에서도 LG의 2연패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셀러캡을 한 번 정도는 위반하는 거 감수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꼭 FA를 잡았어야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FA뿐만 아니라 트레이드도 그렇고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연패를 가려면 미래를 팔고 현재를 도모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FA를 갖고 배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현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두산도 생각보다 잘하는 팀인 것 같아요. 전반기에 외국인 투수 2명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지만 부상과 부진으로 그래도 지금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시라카와 발라조빅이 가세하면서 이제 향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죠. 저는 이 두 선수가 외국인 투수 2명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G하고 NC는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SSG하고 NC는 6월 2일부터 한 달 반 가까이가 계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특히 NC는 1위하고 4위 팀한테 약하고 5위 팀부터 12팀까지는 강하더라고요. 이런 팀이 우승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팀이 가오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 전적에 조금 주목을 하거든요. NC의 상대 전적을 주목을 하고, SSC도 지금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전반기에 마이너스 1로 끝나기 때문에 항상 후반기 시작하면은 팀이 막 이렇게 좀 꼬꾸라지고 하는데 조금 우려된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죠. 저는 SSG의 NC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KT는 이게 좀 좀비 같다고 해야 되나?
별로 주목하지 않으면 또 어느새 순위가 올라가 있고 6월 달까지는 전문가들이 주목했던 팀이잖아요. 결국 KT가 올라갈 거다. 근데 6월이 지나면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타이밍 놓쳤다. 이제 좀 반등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어느새 또 좀 올라와 있어요. 7위까지 올라와 있고 KT도 무시 못할 팀이다. 근데 저는 KT는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펜이 지금 좀 약하거든요. 박영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손동현 선수도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김민 선수가 불펜에서 좀 해주고 있지만 기복이 있고 지금 이 불펜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선발이 이닝을 많이 끌어줘야 돼요. 6회 7회는 계속 끌어줘야 된다. 1이닝을 더 소화하냐 덜 소화하냐가 그 경기의 승패를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영현 선수가 너무 멀티이닝도 많이 하고 연투도 많이 하고 조금 걱정되는 수준 아닌가 싶은데 이걸 좀 해소하려면 선발 투수들이 잘 이닝을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는 경기, 지는 경기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화 롯데인데요. 이 팀들도 좀 비슷해갖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한화 롯데는 이제 김경문 감독, 김태형 감독 이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명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임기가 같아요. 내후년이 마지막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팀이 만년 하이팀이었으면서 디테일이 부족하잖아요. 이 팀들이 올라갈 듯 하면서 못 올라가는 거는 계속 이런 실책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롯데도 보면 이번 주에 기대를 많이 했던 팀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끝났잖아요. 이번 주에. 보면은 계속 실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실책 나오면 상위권 올라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의 공통점은 팬덤이 강하다. 하나 롯데 팬들 참 응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요 공통점이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들이 참 애매하다. 올라갈 듯 하면서도 계속 이게 좀 실책이 발목을 잡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롯데는 선발 투수들 잘하고 타력 괜찮고 네. 근데 그 작은 어떤 수비 같은데 주루 플레이 이런 데서 조금씩 막 뭔가가 있는데 명자라고 쓰신 이 감독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천불나겠어요. 이런 플레이 있잖아요. 토요일 날 롯데하고 KT 경기인데 배정대 선수가 자전안타를 쳤어요. 거기서 좌익수가 그걸 우물쭈물 해갖고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 강팀은.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롯데가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예요. 뭐 송구 실책, 뭐 포구 실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실책들이 있어요. 이게 강팀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거고 약팀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번에 뭐 명장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확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이 팀이 갖고 있는 이 뎁스가 선수의 숫자의 뎁스도 있지만 그 히스토리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하고 롯데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플레이라든가 그런 저거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렇죠. 쌓여 있어야죠. 쌓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안 바뀌는 거죠. 김태형 감독하고 김경훈 감독 임기 끝나고 그때쯤 될려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키움인데 키움은 그냥 승률 4할 3푼 딱 이 정도로 대변하겠습니다. 참 기대 이상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은 이게 선발 매치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포라도하고 헤이스스를 피하면 거의 위닝은 보장되고 이 둘이 같이 걸리면 이게 루징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타 구단에서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면 조상우 선수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있겠죠? 지금 야구계 나오는 소문은 복수의 팀이 관심이 있고 지금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깊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게 우승 도전팀과 가을 야구 도전팀인데 뭐 그 이상의 팀이 더 있다는 얘기도 있고 최소한 이 복수의 팀이 관심이 있어서 이게 7월 말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헤이수스하고 호라도가 좋으니까 외국인 투수가 문제가 있는 팀은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나마 이제 기아였는데 아이드레드가 지금 괜찮잖아요. 그래서 기아도 뭐 그런 트레이드는 안 하지 않을까. 지금 다른 팀들도 외국인 투수를 갖고 키움과 트레이드할 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순위 예측이 어려운 KBO 리그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오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제가 엠스폴의 비하인드의 그 순위 예측을 해보면 잘 안 맞더라고요. 뭐 저만 안 맞는 게 아니고 다 안 맞던데 보통 선발 매치업을 갖고 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상대 전적 이걸 보고 해도 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리그죠. 지금 예측하기에. 근데 지금 올해 보면 상위권, 중위권이 모두 혼전이라서 일주일 만에 몇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떨어지는 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하락세에 있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올라가는 팀이 생기는데 지금 다들 어느 정도는 지금 팽팽하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상 변수가 또 많아요. 올해는 이 부상이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반기 4월, 5월에 부상이 많았던 팀의 경우 이제 후반기에 이제 이 선수를 복귀하면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팀들이 많았는데 또 부상이 생겨요. 그 선수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는 KBO 리그가 부상을 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수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어느 유튜브에서 나온 이순철 해설위원이 평가한 게 롯데를 주목한다 그랬거든요. 저도 롯데를 주목했거든요.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 예측하기. 일주일 단위도 어렵다. 일주일마다 전망이 다를 것이다. 순위 예측해보라면 다 틀릴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천만관중이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